짜잔. 영어 표현으로는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용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용액이라는 표현은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건 아닌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오, 내가 지금까지 되게 그 뭐냐면 틀리게 알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용액을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용액과 관련된 몇몇 정의 개념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용액은 서로 다른 성분들이 섞여요. 섞여서 요거를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 번 봤던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 뭐죠? 이 표현? 바로 number of pages였죠. 읽을 땐 number of pages고 의미는 뭐였어요? 관찰되는 상태의 개수. 그걸 number of pages라고 했죠. 용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언급하는 대상의 상태가 반드시 한 가지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 돌. 자, 이런 상황하고요. 소금물. 자, 초중학교를 나왔으면 사실은 둘 중에 누가 용액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느 쪽이 용액이죠? 바로 여기가 용액이죠. 그럼 이때 이건 용액이 아니라고 배우잖아요. 그럼 이때 이게 용액이 아니다. 그럼 왜 아니냐라고 물으면 이 부분의 조성하고 이 부분의 조성이 달라서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럴 때 균질하지 않다, 불균질하다라는 말을 쓰고 이때는 균일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불균일하다, 균일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럼 여러분 과연 균일하다, 불균일하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균일하다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느 부분을 취해도 농도나 조성이 같은 걸 균일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기하고 여기는 확실히 다르니까 불균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도 과연 어느 부분을 취해도 다 농도나 조성이 똑같을까요? 예를 들면 소금물이니까 Na 플러스도 있을 거고 Cl 마이너스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어딘가를 쿡 찍어서 Na 플러스를 쿡 찍으면 여기는 Na 플러스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H2O가 있는 거고 Cl 마이너스가 있는 거니까 모든 부분의 조성이 같다? 라고 균일하다를 정의하면 이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 하이탑에서는 이렇게 균일하다를 배우는데 균일하다의 정의는 그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무엇이 관찰되느냐? 바로 상경계가 나타나죠. 맞아요? 상경계라는 게 뭐예요? 눈으로 딱 봤을 때 여기까지는 물이야, 여기까지는 돌이야 알 수 있죠. 그런 걸 상경계라고 한다고 했죠. 상경계가 나타났을 경우 뭐라고 부른다? 이걸 불균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만 알겠잖아요? 그런데 소금물은 눈으로 봤을 때 이게 구분이 되어 다 똑같게 보여요. 눈으로 봤을 때 다 똑같게 보이죠. 그럴 때 우리는 상경계가 있다 그래요, 상경계가 없다 그래요?
상경계가 없다고 하죠.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요걸 호모지니어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은 호모지니어스. 우리말 번역은 이게 균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소금물의 경우를 균일하다고 하는데, 자, 상경계가 없으니 소금물은 여러 가지 상태예요, 한 가지 상태예요? 한 가지 상태죠. 그렇게 되어 있는 혼합물을 뭐라고 부른다? 용액이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균일과 불균일을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뭐 어디를 찔러서 조성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은 용액이 정의된다. 그 다음 두 번째, 혹시 여러분 용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용매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영어로 앞으로 이런 말은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도록 합시다. 솔벤트라고 합니다. 솔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매의 정의가 뭐예요? 용매의 정의가 뭐예요? 뭘 어디에 녹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정의되지 않습니다. 자, 용매의 정의는 용액 내에서 몰 분율, 무슨 분율이요? 자, 몰 분율 언제 우리가 배웠죠? 몰 분율 어떤 부분에서 배웠어요? 어떤 주제 할 때 몰 분율 배웠어요? 뭘 할 때요? 몰 분율 언제 있어, 언제? 그렇지. 기체 파트에서 여러분 그 말 기억나요? 달턴의 부분합 법칙? 부분합이 뭐에 비례해요? 부분합이 뭐에 비례해요? 몰 분율에 비례하죠. 그때 몰 분율 할 때 그 몰 분율이요. 그러니까 전체 몰 분율, 전체 몰수분의 그 관심 있는 녀석의 몰수 B, 그거를 몰 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몰 분율을 수학자들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몰 분율은 수학자들은 확률이요. 알겠죠? 그래서 용액 내에서 몰 분율이 더 큰 성분을 뭐라고 한다? 용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용매 말고 또 어떤 표현이 있죠? 용액에서? 용매 말고 어떤 표현이 있죠? 용질. 용질은 영어 표현으로 solute라고 합니다. 그래서 solution, solvent, solute 이런 정도의 표현은 알아둡시다. 그러면 용질의 정의는 뭐예요? 용질의 정의는 not 용매입니다. 용매가 아닌 걸 용질로 정의합니다. 마치 뭐처럼 정의한다? 이진법에서 0의 정의가 뭐예요? 1이 아닌 거죠. 1의 정의가 뭐예요? 0이 아닌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연과학의 많은 개념들은 이진법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과학의 많은 개념들이 누구를 토대로 그 뭐냐면 내용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을 토대로 내용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 자체도 이진법으로 되어 있는 개념이 자연과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용질은 뭐다? 용매가 아닌 걸 용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용매와 용질은 절대적이겠어요? 상대적이겠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 막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용매였는데 갑자기 용질 막 쳐넣으면 걔가 다시 용매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 둘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됐죠? 그래서 이제 용액과 관련된 어떤 개념 정의 됐고요. 그 다음 자,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용액이란 말에 우리가 사실
번역을 용액이라고 하잖아요. 번역을 용액으로 한 거잖아. 근데 원어를 보면 여기에 리퀴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아니요. 여기도 리퀴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아니요. 여기도 리퀴드라는 말이 전혀 들어있지 않죠. 네. 윤지스? 힘내주세요. 윤지스 방금 아까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아 진짜로요? 그러면 아침에 듣고 쉬는 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점심시간? 점심시간 몇 시간? 30. 그거 팍 밖으로 돌다 다시 온 거예요? 아 어떡해요. 응? 그래요. 그래요. 아 참네. 어떡해요. 중간에 좀 놀았다. 봐 저런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우 이제 힘내주세요. 알겠죠? 아 어떡해. 가슴 아파서. 아 그래. 그래. 그러다 가면 코피 나는 거 아니에요? 아, 쌍코피? 토요일 막 그래가지고 뭐라고? 토요일 날 막상 아 토요일에 스케줄이 제일 힘들다고요? 아, 알았어. 그래 윤지 힘내줘요. 알겠죠? 그래. 아 참네. 성현이도 토요일날 뭐가 많아요? 그래요? 그래요. 성현 표정 되게 막 근엄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되게 널널해. 막 그래. 하여튼 그렇다. 자, anyway.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어디에도 고체다, 액체다, 기체다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액인데 기체 상태의 용액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기체 상태 용액.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기체 용액. 바로 우리가 숨쉬는 공기요. 공기 알죠? 공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질의 존재가 느껴지는 거. 눈에는 안 보여도 얘네는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뭔가 존재가 느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요 안에 뭐하고 뭐가 주로 있어요? 산소하고 질소가 주로 있잖아요. 그렇다면 배운 개념에 의해 공기 중 누가 용매가 되겠어요? 질소가 용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공기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상태로 보여요. 그냥 공기 한 가지 상태로 느껴져요. 한 가지 상태로 느껴지니까 공기 역시 용액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도 있을 수 있냐면 고체요. 고체. 그러면 고체 상태의 용액도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합금. 합금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리고 이 합금의 수없이 많은 예 중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진짜 많이 쓰는 거 짜잔.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요거 들어본 적 있죠? 스테인리스 스틸. 이 스테인리스 스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그 유명한 스댕. 성현은 스댕이란 말 들어봤어요? 스댕? 그렇죠. 윤지 스댕 들어 스댕? 스댕. 그 스댕을 영어로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해야겠죠? 전문 용어로 스댕. 알겠죠? 스댕. 알겠죠? 뭐 여하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은 누구하고 누구의 혼합물일까요? 뭐 지금은 당장 다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철과 크롬이에요. 철과 크롬. 그래서 여기서 철이 주성분이고요. 여기에 있는 크롬이 아주 소량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소재의 물건들 별로 없어요? 찾아보면 사실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 많죠. 그러면 집에도 저 스테인리스로 된 그릇 한두 개는 뭐 어디나 집에 다 있을걸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쇠 볼로 되어 있는 그릇 여기 크롬 있네. 크롬. 저기 보여요? 안 보여? 그럴 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하나로 다 그냥 쇠 이렇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몇 가지로 보여요. 한 가지로 보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도 용액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세 번째 액체 용액. 그 예로 들어놓은 게 바로 요 놈이겠지. 그래서 용액은 꼭 액체일 필요 없습니다.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런데
이게 기체 용액이라는 말을 쓸 수는 있지만 사실 꼭 용액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기체란 관점에서 연구를 하면 기체 용액은 모든 연구가 다 끝나요. 그래서 사실 기체 용액 맞지만 용액적 관점에서 연구보다는 기체적 관점에서 모든 연구를 다 완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고체도요, 용액을 이룰 수 있지만 고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하면 이 모든 성격을 다 규정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용액이라고 하는 그 특징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게 어디겠어요? 사실 액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액을 얘기를 할 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우리가 액체를 떠올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의상으로는 다른 것들도 용액이 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용액의 특징을 강력하게 갖는 게 액체 용액이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용액에서 액체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논의는 바로 요 액체 용액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액체 용액이다. 됐죠? 됐죠? 자, 쓰시고. 자, 그 다음 농도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concent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액을 영어로 concentration.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럼 여러분 원래 영어에서 이 concentrate가 이게 동사인 거 알아요? 네, 바로 집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집중하다의 명사형이에요. 그럼 그러면 그럼 집중된 것. 그럼 집중됐다는 얘기는 뭐가 모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여 있으니까 뭔가 진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모여 있는 정도를 뜻하는 농도라는 표현으로도 이 말이 쓰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concentrate라는 동사의 명사형으로 농도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이 농도는 특정 성분의 모여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농도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농도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첫 번째 1. 몰 분율입니다. 몰 분율. 자, 몰 분율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Na, Nb, Na.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게 바로 몰 분율이죠? 네. 맞습니까? 여기에 있는 A하고 B는 지금 용액을 이룬 두 성분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소문자 N은 내가 항상 뭐를 표현할 때 쓰는 거냐면 몰수조. 그래서 A의 몰수에다가 B의 몰수 더해서 A의 몰수 B를 뭐라고 부른다? 몰분율. 알겠죠? 그런데 이 몰분율이 사실 모든 농도의 조상입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연결지어서 할 텐데, 혹시 농도 중에 몰 농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혹은 몰랄 농도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사실은 그 농도들이 다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그 뿌리가 전부 다 몰 분율입니다. 몰 분율을 쓸 자리인데 편의상 살짝 바꿔 쓰는 게 몰 농도, 몰랄 농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농도의 조상은 바로
몰 분율인 겁니다. 그런데 이 몰 분율은 뭐라 말씀드렸냐면 해당 성분의 뭐라 말씀드렸죠? 존재 확률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농도라는 것도 수학의 어디서 오는 것이다? 확률에서 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가장 직접 반영해 주는 게 화학에서는 몰 분율이다. 그럼 제가 어떻게 다른 농도들의 조상이 되는지는 나중에 또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다음. 자, 여기 준다. 지울게요. 지우자. 자, 농도 중에 또 하나 알아둘 거 바로 몰 레러티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몰 레러티. 자, 몰 레러티. 얘는 뭐냐면 용액 부피 분의 용질 몰수로 정의되는 농도를 몰 레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기본 단위를 1대문자 m 이렇게 쓰거든요. 몰 레러티의 m 이렇게 쓴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1몰 나누기 1리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질 1몰이 전체 용액 부피 1리터에 들어있을 때를 농도 1m이라고 쓰고, 읽을 때도 뭐라고 읽느냐? 이 몰 레러티를 몰 농도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요 m도 몰 농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용질 1몰이 용액 1리터에 있을 때를 1몰 농도라 표현한다. 그리고 세 번째, 몰 렐러티가 있습니다. 위에는 몰 레러티, 아래 거는 몰 렐러티. 아시겠죠? 얘는 어떻게 정의되는 것이냐? 용질 몰수를 나눕니다. 뭐? 용매 질량으로. 이게 묘하게도 여기는 용액인데 여기는 용매입니다. 그래서 이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본 단위 표현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용질 1kg이 용질 1몰이 용매 1kg 속에 있을 때, 이걸 기본 단위로 정하는데 표기를 1몰 per kg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얘를 한국에서만 1소문자 m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only in the 수능에서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몰 per 킬로그램을 나중에 여러분들 유학 가셔서 이렇게 쓰면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만 얘를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좋은 표현이에요, 안 좋은 표현이에요?
안 좋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수능이 되게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에서만 이렇게 허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개념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 유명한 몰 랄 농도라고 합니다. 몰 농도, 몰 랄 농도 어디서 온 건지 알겠죠? 이게 영어로 지금 자음만 달라진 거라서 번역하기가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초창기 화학자들 관점에서. 그래서 얘를 앞에 몰 따서 몰 농도까지는 됐는데 몰 랄, 이거 그래서 이렇게까지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번역이 내가 볼 때 좀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과거 화학자들의 노력을 생각을 하면 좀 애썼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anyway. 그리고 이거 말고도 농도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만 마지막 하나 4 퍼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 자, 퍼센트 농도는 용액 질량입니다. 용액 질량. 그거를 용매 질량. 이렇게 분수로 표현한 걸 퍼센트 농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량의 단위를 보통 그램으로 써줍니다. 그래서 용액도 용매 용질 되겠습니다. 아유 참 헷갈린다니까. 그래서 용액도 용질도 보통 그램 단위로 저 B로 표현한 걸 퍼센트 농도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다가 100을 곱하고 퍼센트를 붙이면 확실히 퍼센트로 표현할 수 있죠.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퍼센트 농도는 첫 번째 일 단위가 있을까요? 단위가 없을까요? 이 퍼센트 농도는 그래서 단위가 있을까요? 단위가 없을까요? 단위가 없잖아요. 이거 그램이고 그램 약분됐으니까 단위가 없는 거죠. 퍼센트는 단위인가요? 퍼센트는 단위가 아니죠. 퍼센트의 뜻이 뭐죠? 퍼센트의 뜻은 그냥 10의 마이너스 2승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10의 마이너스 2승을 그냥 퍼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는 단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퍼센트 단위는 기본적으로 무단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퍼센트 농도 관련해서 관습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ppm입니다. ppm. 자, ppm 줄임말이거든요. 뭐 줄임말이죠? 파트 퍼 밀리옹. L이 하나 더 있나? 이건가? 맞아요? 파범 쳐봐요. L 두 개인 것 같은, 맞아요? L 두 개. 파트 포 밀리옹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말 자체가 어려워 보이지만 밀리옹이 우리말 번역으로다가 100만이잖아요. 그러면 100만 분의 1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ppm은 뭐랑 exactly same이냐면 10의 마이너스 6승 이랑 그냥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10의 마이너스 6승을 ppm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굳이 또 다르게 바꾸면 10의 마이너스 4승 퍼센트 이걸 그냥 ppm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퍼센트 농도로 계산을 한 상태에서 거기서 10의 마이너스 4승을 저렇게 그냥 바꿀 수 있다. ppm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또 쓰는 컨셉 중에 PPB라는 애도 있죠. 얘는 뭐다? 파트 퍼 빌리온 요거죠. 근데 빌리언이 10의 몇 승이에요? 10의 9승입니다. 그래서 PPB는 10의 마이너스 9승 혹은 10의 마이너스 7승 퍼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저 규칙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퍼센트 농도는 학술적 의미가 매우 희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몰렐러티나 몰레러티 그리고 몰 분율 같은 경우는 수학적 연관성이 되게 크거든요. 되게 큰데 얘는 수학적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건덕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이 퍼센트 농도에 대해서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혹은 수능에서만 쓰는 겁니다. 알겠죠? 대학원 가거나 했을 때 연구할 때 ppm 이런 거 안 씁니다. 알겠어요? 뭐 환경학 정도에서나 쓸까? 물리나 화학 이런 전문 자연과학 과정에서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짜다. 자, 관련해서 63페이지를 보시면 자, 63페이지에 연습문제 1 보이시지요? 찾았나요? 63페이지 연습문제 1 찾았대요? 거기 보시면은 뭐 비커에다가 뭐 물 떠놓고 뭐 포도당 섞어놨죠? 보이죠? 이런 걸로 퍼센트 농도가 뭐냐, 몰 분율이 어떻게 되느냐, 몰랄 농도가 뭐냐, 뭐 이런 걸 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아래쪽에 보면 내가 예쁘게 다 풀어놨죠? 예. 이거 보고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알겠죠? 이거 하면 돼. 뭐 굉장히 그냥 쉬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도 해두시면 그냥 농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다. 표현하는 거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이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됐죠? 됐죠? 자, 그다음 넘어가. 자, 64페이지에 보면 6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연습문제 2번이라고 있죠? 64페이지 연습문제 2번 찾았대요? 이것도 농도 관련된 건데 수능에서 한번 나왔던 거예요. 뭐 아는지 체크해 보려고 ppm, ppb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연습문제 2에 나와 있는 그 결과표를 보면 뭐 납이 나오고 수은이 나오는데 뭐 수지를 기준해서 뭐 0.01 ppm 뭐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때 이 ppm이란 말을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되다. 자, 그 다음 65페이지 용액의 이상적 고동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5페이지 찾았대요. 5페이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지울게요. 지운다. 내용이 바뀌니까 살짝 끊었다 가자. 누가 보고 있네? 이현진 평행 현진